여러분, 정말 엄청난 비밀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던, 그러나 감히 확신할 수는 없었던 HRP와 글로벌 금융기관 간의 거대한 연결고리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전직 시티 오브 런던의 뱅커라고 주장하는 내부 고발자 로드 벨그레이브가 리플과 싱가포르 통화청에 충격적인 비밀 협력 관계를 폭로한 건데요. 이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명과 기술적 증거까지 제시되고 있어서 XRP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그야말로 XRP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초대형 폭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로드 벨그레이브라는 인물이 또다시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전직 시티 오브 런던의 뱅커라고 소개하는 이 인물은 이전부터 XRP와 리플, 그리고 거대 금융기관들 사이의 내부 정보들을 폭로해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죠. 그런데 이번 폭로의 대상은 바로 싱가포르의 중앙은행, 격인 싱가포르 통화청, AMS입니다. 로드 벨그레이브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했던 프로젝트 우빈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기술 자료들 속에서 리플과 XRP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는 대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은행 간 결제를 실험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벨그레이브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비공개 자료들을 근거로 이것이 단순한 실험 그 이상이었으며 사실상 XRP의 기관 채택을 위한 거대한 밑그림이었을 수 있다는 엄청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껏 XRP의 극히 일부만을 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 우빈이 대체 무엇이었는지부터 자세히 짚어봐야겠죠? 프로젝트 우빈은 싱가포르 통화청, 즉 AMS, 금융산업 파트너들과 함께 손잡고 시작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목표는 아주 명확했는데요. 바로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 우리가 흔히 DLT라고 부르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은행 간에 돈을 주고받는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MAS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프로젝트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싱가포르 달러를 토큰화해서 결제하는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메시지를 더 빠르게 주고받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DLT 기술 위에서 어떻게 거래를 완벽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실험들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이 있다면 그 중간에 프로젝트 우빈이라는 DLT 커넥터를 둬서 실시간으로 총액 결제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구조를 테스트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미래 금융을 위한 아주 이상적인 기술 실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드 벨그레이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몰랐던 이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프로젝트 우빈의 두 단계로 접어들면서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2017년에 공개된 2단계 프로토타입의 소스 코드는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당시 AMS는 코르다, 하이퍼레저, 쿼럼 같은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핵심 기능들이 바로 유동성 절감 메커니즘, 합의 원장을 통한 결제 의무 개시, 그리고 원자적 정산 같은 기술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로드 벨그레이브는 자신이 당시 은행에서 검토했던 그 프로토타입의 기술 다이어그램들이 자신이 봤던 리플 파일럿의 비공개 내부 문서와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여러 결제 의무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는, 즉 그룹화하고 네팅하는 방식이 거의 판박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하는 공식 프로젝트가 비공개적으로 테스트되던 리플의 기술과 놀라울 정도의 기술적 유사성을 보였다는 것. 이것은 절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18년 당시 싱가포르 통화청의 총재였던 라비 메논의 연설에서도 의미심장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우비는 은행들이 중앙은행인 AMS를 거치지 않고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싱가포르 달러를 사용해 서로 직접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DBP, 즉 증권과 대금의 동시 결제를 통해 토큰화된 자산을 결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로드 벨그레이브는 리플의 파일럿 프로젝트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결제 통로에서 정확히 바로 그 DBP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공식적인 발언과 리플이 비공개적으로 추진하던 기술의 방향성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의 한 장면처럼 프로젝트 우빈과 리플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였죠. 프로젝트 우빈이 남긴 유산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최대 은행인 DBS의 공개 보고서들을 보면 프로젝트 우빈이 파트루어
파트루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탄생시키는 발판이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루어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결제와 증권 결제까지 모두 처리하는 차세대 금융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파트루어가 탐구하고 있는 활용 사례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 종류의 자산을 동시에 다루는 것, DBP 방식을 통한 토큰화된 자산의 결제, 그리고 외환을 P2P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 등 로드 벨그레이브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사용 사례들은 내가 과거 기밀유지협약에서 봤던 XRP의 역할과 완벽하게 겹친다. 그가 봤던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XRP는 규제의 보호 아래에서 토큰화된 원자재나 증권을 결제할 때 두 자산을 연결하는 브릿지 자산 또는 최종 결제 자산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비공개 정보 속 XRP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과거의 퍼즐 조각들은 최근의 공식 발표와 맞물리면서 더욱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과 DBS, 그리고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손을 잡고 XRP 레저의 AMF, 즉 머니마켓 펀드를 도입하기로 한 파트너십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소식인데요. 머니마켓 펀드 시장의 규모가 무려 7.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경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일부가 앞으로 XRP 레저 위에서 움직이게 될 수 있다는 서막이 열린 거죠. 이것을 과거 로드 벨그레이브가 목격했다는 정보와 연결해보세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XRP가 토큰화된 자산 결제에 사용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바로 그 일을 XRP 레저 위에서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비밀스러운 실험이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올라 공식적인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드 벨그레이브의 폭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2016년 말 런던에서 열렸던 한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했던 자신의 생생한 기억을 증언했는데요. 그 자리에는 싱가포르와 영국의 은행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프로젝트 우빈 두 단계의 네팅 다이어그램과 리플의 국가 간 결제 데모를 비교하는 발표가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표 자료 중에는 원자적 정산 노드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그 슬라이드에 그려진 도표가 XRP 레저의 합의 순서 다이어그램과 거의 동일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거기에 싱가포르 통화청과의 협력을 나타내는 브랜딩이 추가되어 있었다는 것뿐이었죠. 물론 이 모든 내용은 당시 일반 대중에게는 전혀 공개되지 않은 극비 정보였습니다. 이는 AMS가 단순히 DLT를 실험한 것을 넘어 사실상 XRP 레저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와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로드 벨그레이브는 자신의 핵심 논지를 펼칩니다. 프로젝트 우비는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DLT 기술을 테스트하는 일반적인 실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리플과 XRP가 수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바로 그 특정 아키텍처, 즉 원자적 정산, 국가 간 유동성을 연결하는 브릿지, 자산의 토큰화, 신원 확인, 그리고 결제의 최종성 같은 핵심 기술들을 마음껏 실험하고 검증하기 위한 정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싱가포르 통화청은 공개적인 자료, 어디에서도 XRP나 리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브리핑에서 드러난 기술적인 유사성과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DBS나 리플랩스 같은 핵심 플레이어들이 기밀유지 협약 아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율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블록체인 실험, 내부적으로는 XRP 기반 금융 시스템 준비,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우빈의 진짜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XRP 레저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XRP는 더 이상 단순한 결제 혁신이나 하나의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금융의 허브인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아시아 전체의 기관들이 DLT 기술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왜냐하면 규제기관들이 미래 금융 시스템에 요구하는 조건들을 XRP 레저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돌아가는 실시간 총액 결제, 증권과 대금이 동시에 교환되는 DBP 결제, 그리고 다양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여 거래하는 것까지, 이 모든 요구사항에 있어서 XRP 레저만큼 구조적으로 잘 맞는 공개 원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국 프로젝트 우빈과 같은 비밀스러운 실험들은 리플과 XRP가 훗날 규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데 기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준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이 XRP 레저 기반 아키텍처는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될 준비를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DLT 기술, 그리고 특히 리플과 XRP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이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USB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의 시스템은 그야말로 발사 후 망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돈을 보내고 나면 내 돈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혹시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수취인의 계좌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KYC AML 같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에 걸리거나 심지어 상대방 국가가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송금은 며칠씩 지연되거나 아예 실패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수많은 은행들이 중간에 얽히고 설켜 있어서 과정은 복잡하고 수수료는 비싸죠.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DLT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공유되고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자금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며 송금 전에 미리 거래를 검증해서 실패 확률을 없앨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투명하고 빠르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합원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 즉 BIS가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과 민간은행들이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원장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 거래하는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UBS는 특히 현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서로 거래 관계가 전혀 없는 은행들끼리 돈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하고 지휘하는 중앙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역할을 BIS가 주도하는 통합원장이 할 수도 있지만 흥미롭게도 리플과 같은 제3자 공급자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글로벌 투자은행의 고위 관계자가 직접 나서서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스위트 스팟에 리플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신호가 있을까요? 이 모든 거대한 흐름 속에서 XRP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은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XRP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죠. 과거 2021년에 JP모건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만약 리플이 SSAC 소송에서 이긴다면 XRP는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채택될 준비가 되어 있다. 바로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HRP 계정 수가 700만 개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전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이 엄청난 변화의 초입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이러한 모든 긍정적인 신호들은 이제 실제 상업화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대기업이자 리플의 오랜 파트너인 SBI홀딩스는 최근 기관 수준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상업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이론이나 실험이 아니라 XRP 레스저 기반의 솔루션들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돈을 벌기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SBI홀딩스는 일본과 다른 국가들을 잇는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에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곧 XRP가 그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고래들이 과연 리플 하나만 매집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리플의 가격이 10% 오를 때 100%, 10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리플 관련 종목을 찾아 분산 투자를 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 이후 암호화폐 호황기가 시작되면서 리플의 수익률은 무려 500%를 기록했죠. 하지만 같은 시기 390배의 상승을 보여주며 무려 39,000%, 리플의 수익률 500%보다도 78배나 높은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아이 파이낸스, 리플이 직접 선택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공식 파트너이자 XRP 생태계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수혜 종목이었죠. 만일 작년에 리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무려 3,500만원에서 3억 9천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대장주, 즉 메이저 코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장주가 10% 오를 때 1000%, 10,000%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된 히든 수혜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 모아이 같은 이런 저평가된 폭등 수혜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냐? 지금부터는 현재 월가의 엘리트 전문가들과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모든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테마,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중 핵심 종목에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실은요. 이번 2025년 하반기는
역대급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출시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통해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에 자금이 무려 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 원이 넘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흩어져 있던 세계적인 고래들과 세력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가장 큰 자산시장 가진 미국도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주요 국가의 제도권 또한 암호화폐에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코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대장주가 아닌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된 수혜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지만 앞선 사례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닌 그 속에 숨겨진 핵심 히든 수혜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생 여전이냐 인생 역전이냐 판가름이 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딱 집중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몇 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주요 뉴스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만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1코인은 1달러라는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디지털 달러인 셈이죠. 그리고 인터넷만 있다면 전 세계 누구나 국적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더 많은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과 기관들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국경 간 결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마저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스위프트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인 만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며칠씩이나 걸리는 거래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를 전부 해결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자금이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500조 원 이상을 처리하는데요. 이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이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지금껏 코인 시장에서 본 적 없는, 유례없는 가치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잠재 성장률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스테이블 코인뿐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한 핵심인데요. 미국은 현재 두 가지의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달러 패권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대선부터 밀고 온 메가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죠. 즉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써야 할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지금까지 미국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왔는데, 이미 미국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때 미국 트럼프는 비장의 카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 같은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테마, RP와 디파이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무려 2경 1600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전망되는 RWA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로 사용하고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릴 디파이조차 디파이 시스템 내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치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즉, RWA와 디파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곳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10곱절, 100곱절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RWA와 디파이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성이 없는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요가 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하고, 법에 따라 그만큼의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이미 미국의 든든한 국채 매수 고객인데요. 2024년에만 331억 달러, 한화로 무려 45조 원의 미국 국채를 순매입했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7번째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즉, 미국은 다음과 같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늘리고, 늘어난 수요만큼 발행사가 미국 국채를 사들이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채 발행 부담을 덜고 AI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술 패권과 달러 패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시장 정착을 위한 법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가장 핫한 리플조차도 리플이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RLUSD의 수요가 폭발하니까 RLUSD 사용에 발생하는 XRP 수수료로 인해서 XRP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무려 500%에 달하는 상승했다는 게 그 증거고요. 이미 리플 CEO조차도 리플이 아닌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에 전념한다고 하고 있다면 말 다한 거죠, 이건. 심지어 JP모건, 페이팔과 같은 주요 금융사들 또한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피델리티 등 세계적인 기관들은 3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무려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업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와 같은 이유로 거대한 고래들과 월가의 세력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택할 단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프로젝트와 그 수혜를 받을 히든 종목을 총력을 다해 매집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그 매집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점해야 할 이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 그리고 리플의 수익률보다 78배나 더 많은 39,0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의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스테이블 코인 뒤에 숨겨진 그 수혜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미국 정부와 월가가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판을 깔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연히 아무 블록체인이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들만의 질서로 움직이는 완벽히 통제 가능한 금융의 판로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 판로가 바로 이 종목인 것이죠. 처음부터 정부와 기관을 위해 설계된 세계 유일의 스테이블 코인 중앙 결제 시스템입니다. 모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경원 규모의 모든 실물 자산 토큰이 결국 이 종목을 거쳐서만 거래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저는 이 히든 수혜 종목이 단순히 수백 배 수준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면서 1000배 이상의 폭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토큰은 블랙록과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기관급들, 그 중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일부만이 매집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돈 0.2달러, 즉 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값, 대충 10,000원만 담아두셔도 1000만원이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코인명이 블러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최근 제가 공유해드린 정보를 금전을 받고 판매한다는 제보 받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피해보시는 분 없게 안전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유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있는데요.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해당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란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 누르시면 똑같이 링크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은 단돈 몇만 원이라고 불우이웃 돕기나 기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 만큼 자신에게 더 큰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될 만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